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이번 주에 현충일 공휴일도 있어서 안 그래도 업무가 더 많고 교육 나오시기도 눈치 보이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정원에, 장소 이름이 신의 정원이더라고요. 신의 정원에 오신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시간을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ATD의 키워드는 인플로이 그로스하고 업스킬링하고 이노베이션, 애자일 조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을 ATD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을 자꾸 물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구루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거꾸로 물어봐서 저희가 개념을 설명해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독일 쪽에서 이제 글로벌 열강들하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제 뽑아낸 거고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컨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실리콘밸리 기업에 가서 대화를 나눠봐도 그렇고 이 컨셉은 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일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HRD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케이스도 그렇고 국내 우수 사례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복합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세 분의 키노 스피커들이세요. 오프라 윈프리, 세스 고든,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합창을 이뤄낸 에릭 휘테커, 이 세 분이 기조 강연을 하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런 건 번역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최근에 낸 책들은 아직 역서로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은 자아 발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겪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날의 나를 찾기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자아를, 나의 정체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당신이 진정 누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실패를 통한 학습 포인트를 두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자기 발견을 꿈꿉니다. 어쨌거나 오프라 윈프리가 말씀하신 개인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비전을 찾으라는 말씀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걸 HRD에 접목시키면 맞춤형 성장 기회를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많이 확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업스킬링 기회를 지속적으로 조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리텐션에도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첫날, ATD 첫날 기조 강연이었고요. 둘째 날은 세스 고디는요, 3년 전에 ATD에서 기조 강연 하셨던 분이에요. 워낙 근데 말씀도 잘하시고 접목된 포인트도 많은 마케팅 분야의 구루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셨죠. 세스 고딘 18권의 경영서적을 내시고 최고의 블로그 25선에도 들어가셨고 마케팅 명예 전단에도 들어가셨어요. 세스 고딘이 낸 책들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지금 당신의 차례가 온다면, 이카루스 이야기, 이거 아까 저기 오프라 윈프리가 강연하면서 언급했던 인용했던 책이잖아요. 그리고 보랏빛 소가 온다, 이런 책들을 국내에 내고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시사점을 줬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험을
시도해봐라. 아이디어 발산 시대가 왔고 단순히 좋다라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과감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스 고든이 얘기한 거는 결국은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대비되는 휴먼 리소스의 가장 큰 강점은 창의성, 혁신적 사고인데 그거를 아까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했지만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 애자일 전략을 활용해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세스 고든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기조 강연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에릭 휘테커입니다. 이분은 가상 합창곡 제작의 창시자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의 합창단을 통해서 가상 세계의 연결성, 그 효과성을 입증하면서도 기술로 인해서 인간성이 피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휴머니티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준 겁니다. 에릭 휘테커의 케이스였는데요. 가상세계를 통한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협업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허와 실에 대해서 논의받은 질문받은 부분을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에릭 휘테커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융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가 미래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랭귀지 리터러시 이런 걸 측정해서 사람을 뽑는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자인 리터러시 등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평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세 개에 모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세스 고든, 에릭 휘테커의 케이스고 제목이 클라우드라서 사실 클라우드 있는 옷을 입고 오느라고 복장이 이렇게 조금 인포화를 하고요. 몇몇 분들 여기 가슴에 클라우드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 회사 내에 이 러닝 클라우드 랩을 만들어서 그 사람 자신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이찬 교수님은 HR의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세션에서는 조금 더 HR 뒤로 내려와서 그럼 우리 교육에서 뭘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이찬 교수님 세션에서 스킬 갭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CEO들의 90% 이상이요 회사가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갖고 있지 못해서 두렵다라는 거에 동의하신 분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그럼 어떤 스킬들이 도대체 필요한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 최근에는 워낙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AI다, 뭐 UX 디자인이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저 왼쪽에 있는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스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직마다 필요한 스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해서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학습 관리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이 조직이 가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변화하고 온라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킬 갭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90% 이상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조직이 스킬 갭 해소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34%만이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킬 갭에 따라서 탤런트를 이렇게 어콰이어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유인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 유지하게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탤런트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세 가지 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가 그러한 스킬을 가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바깥에 그러한 역량을 가진 신규 인력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게 인사의 일이긴 하지만 저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숙제가 HRD 부서로 넘어오는 업스킬링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 업스킬링이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지금 바깥에 IT와 관련된 새로운 스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교육을 시킬 때 이거를 업스킬링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직에서 업스킬링 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리스킬링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새로운 이제 바깥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새로운 잡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잡을 할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인사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2번과 3번이 우리의 일인데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찾는 와중에 여러분 칼 융이라고 전신 분석학자 아시잖아요. 그분 이런 아주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dreams,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야 이게 바깥을 봐야 되나 안을 봐야 되나 그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둘 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회사 내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 그동안 멀티 캠퍼스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하셨던 분이라면 Right HRD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바로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깥에서 이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요약으로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의 진보가 이끄는 소유의 신세계 공유 경제. 이거 사실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주변에 이게 다 있잖아요. 잠자는데, 타는데, 그리고 일하는데, 심지어 먹는 데까지 공유 경제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보다 보면 2022년까지는 세계 공유 경제 시장이 저렇게나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바꾼 우리의 일상. 일어나서 전기 배송된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대여한 셔츠 입고 여러분 요즘 킥고잉 전동모드 타는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저거 타서 회사까지 가고 타서 약수장소 이동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야식으로 치킨 먹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가 일상생활에서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공유경제가 트렌드여서가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실용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이러한 공유경제의 이점을 기업 교육에 적용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답은 왜 안 되겠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공유경제 시대 학습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러닝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다시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유연성을 확장시키는 부분, 그리고 HRD 부서의 전략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증대시킬까라는 것을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가서 보면 as a service라는 패밀리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SaaS로 대표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집어넣어 봤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을 학습하지? 이게 컨텐츠 에서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전달하지? 이게 스페이스 에서 서비스가 되고요. 마지막 거는 컨텐츠 에서 서비스의 이점하고 스페이스 에서 서비스의 이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익스피리언스 에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러닝 클라우드에 이메일 주셔도 좋고요. 어디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주시면 바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